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이어서 청동기 시대까지 정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철기 시대로 간다. 자, 초기 철기 시대 해가지고, 자, 철기는 어느 때부터 보급된다? 기원전 5세기, 500년부터. 자, 이때는 무슨 계통이라고 해야 된다? 중국 계통. 자, 그래서 북방계하고 중국계, 그거 구분하시면 되고, 간단하게. 그 다음에 초기 철기 시대는 별로 내용이 없다. 자, 초기 철기는 무슨 국가가 형성이 되기 시작한다? 초기 국가. 자, 그전엔 무슨 국가가 출현했지? 이게 국가 발전 단계예요. 자, 군장 국가에서 출발한다. 그러다가 발전하면 무엇으로 발전해 간다? 초기 국가다.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각지에서 초기 국가. 그러면 군장 국가하고 초기 국가의 차이점이 뭐냐라는 거야. 차이점은 연맹체를 형성했느냐 안 했느냐야. 그래서 연맹체를 형성한 연맹왕국을 초기 국가라고 합니다라는 거. 그러면 연맹체 전체를 대표하는 대표자가 나와야 된단 말이야. 그 대표자를 왕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각지에서 연맹체 초기 국가가 형성되고 중앙에 뭐가 출현합니다? 왕이 출현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나 기억해 놓고 경제로 갑니다. 자, 이때는 농사가 더 발달한다. 특히 벼농사는 더 발달한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철제 농기구도 만들어진다. 철제 농기구도 만들어진다. 철제 농기구. 그 다음에 철제 무기도 만들어져. 철제 무기. 뭐 당연하겠지만. 자, 그래서 철로 만든 농기구도 보급되는 거고 제작돼서 철제 무기도 만들어진다. 철제 농기구로 농사를 지니까 농업 생산력이 더 증대되는 거지. 그 다음에 철제 무기로 무장한 선진 부족이 이웃 부족을 정복하는 정복 활동도 더 활발해진다. 이런 식으로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철기 시대에는 누구와의 교류가 활발하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하다. 중국과 교류가 활발하다. 중국은 좀 멀죠? 먼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결국은 교류한다는 건 뭐냐면 무역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그래서 중국과 무역이 활발해졌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그러면 이때 중국과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게 무엇이냐라는 거야. 증거가 있다라는 거야. 그래서 하나는 뭐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런 거. 자, 쓰지 마세요 일단.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들어맞나? 굳이 쓰고 싶다면 명도전 하나만 써놔. 명도전.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중국의 동전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국의 동전인데 이게 한반도 지역에서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견되고 있는 거야. 그럼 왜 중국의 동전이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견돼? 그게 바로 교류 사실을 반영하는 거다.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등을 통해서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해졌음을 알 수 있다. 어느 시대로? 철기 시대.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밑에 철제 농기구, 철제 무기 있지? 그거 당연히 청동의 의기화 현상과 토착화. 의기화, 토착화 그렇게 조심하세요. 의기화, 토착화. 자, 무슨 말이냐면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청동은 첫째 의기를 주로 제작하는 데 쓰였다. 의기를 제작하는 데 쓰였다. 그걸 의기화 현상이라고 하는 거야. 의기화 현상. 그럼 의기가 뭐냐라는 걸 알아야 되겠죠? 의기는 의식용 그릇. 쉽게 말하면 제사 그릇이 가장 대표적인 예야. 자, 그래서 철기가 보급되면서는 청동은 주로 무엇을 제작하는 데 쓰였습니다? 의식용 그릇, 제사 그릇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되었습니다. 맞는 문장입니다. 자, 이걸 무슨 현상이라고 한다? 의기화 현상이라고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철기가 보급되는 시기는 우리나라의 청동기가 보급되는 시기보다 한참 흐른 거지. 자, 그래서 맨 처음에는 무슨 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 북방 계통의 영향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걸 소화해서 우리나라만의 독자적 청동 문화가 형성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고. 그걸 토착화라고도 표현하는 거지. 토착화되었다. 아니면 독자적 청동 문화를 형성했다. 이렇게 표현한다. 그리고 거기다 써놔. 세형 동검. 세형 동검이 제작됐다. 이 시기는 그래서 세형 동검이 제작된다. 그 다음에 잔무늬 거울이 제작된다. 잔무늬 거울. 자, 그래서 이거는 청동검하고 청동거울을 말하는 건데,
자, 청동기 시대에 북방계통에 영향을 받은 청동 유물로는 뭐가 있습니다? 비파형 동공과 거친 무늬 거울이 있습니다. 근데 시간이 흘러서 철기 시대에는 뭐가 제작이 돼야 되는 거야? 세형 동공과 잔무늬 거울이야. 그리고 둘 중에서 이게 먼저 나오는 거죠. 당연히 순서로. 그 다음에 비파형 동검이 세형 동검으로 발전해 가는 거야. 거친 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발전하는 거야. 그래서 자, 결론. 자, 요거는 청동기 시대 유물로 나와야 돼. 요거는 철기 시대 유물로 나와야 돼. 그리고 요거는 북방계통에 영향을 받았다고 해야 돼. 요거는 한반도 우리만의 독자적 내지는 토착화라는 내용으로 나와야 된다. 주제가. 자, 그래서 그걸 좀 조심하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기, 덧띠, 검은관, 그 두 개 줄쳐놓으세요. 자, 철기 시대의 토기는 뭐가 나와야 된다? 덧띠다. 덧띠. 이 마당에서 신석기 시대 토기로 가봅시다. 신석기 토기는 아까 빗살무늬 토기만 돼 있지? 거기에 이렇게 써놔. 빗살무늬 토기 위에다가 이른 민무늬, 그 다음에 덧무늬 토기, 덧무늬 토기. 그래서 일단 크게 봐. 세 개. 이거 어느 시대 토기다? 신석기 시대 토기다. 신석기 토기 시대 토기 세 개만 대보세요. 이른 민무늬, 덧무늬, 빗살무늬 토기야. 철기 시대 토기 대보세요. 덧띠 토기, 검은관 토기야. 자, 그래서 이거 왜 하는 거냐면 덧무늬 토기하고 신석기 시대 덧무늬 토기하고 이름이 비슷해서 덧무늬하고 철기 시대 덧띠 토기를 자꾸 바꿔낸다고 문제를. 자, 그래서 덧무늬는 신석기, 덧띠는 철기. 그래서 그거 반드시 헷갈리지 않게 해놓으십시오. 자, 그래서 덧띠, 검은관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 중에서 덧띠 토기. 자, 그 다음에 배산, 임수, 취락구조, 지상가옥 그렇게. 그다음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세요. 철자형, 여자형. 철은 한자로 이거야. 이게 철자야. 상형 문자, 철자형. 이게 철자야 한자로. 그 다음에 여자형. 한자로 여자는 이렇게 쓴다. 자, 요걸 두 개를 그려놓으세요. 자, 그래서 철기 시대로 가면 일단 주거생활은 무슨 형태의 집터가 나온다? 철자형, 여자형 집터가 나온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집터의 모양이 바뀌는 거지. 자, 스타트, 신석기 시대부터 스타트한다. 신석기 시대는 원형이나 사각형이야. 그 다음에는 청동기는 직사각형으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철기 시대는 철자형, 여자형 이렇게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순서를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철자형, 여자형이 딱 나왔다는 소리는 뭐야? 철기 시대라는 소리지. 이때는 무슨 취락 구조가 나온다? 배산, 임수. 이거는 간단해. 등 뒤쪽에는 산이 있고 앞쪽에는 물이 흐르는 그러한 곳에 집을 짓는다는 거예요. 자, 집을 위치한다. 그걸 배산, 임수라고 한다. 그 다음에 움집은 보통 신석기 시대부터 움집하면 땅을 파고 들어간다고 그랬죠. 파고 들어가서 살았는데 점차 시간이 흘러갈수록 파는 깊이가 점차 얕아지는 거야. 그럼 나중에는 땅을 파지 않고 그냥 땅 위에다 집을 짓겠지. 그걸 지상가옥이라고 하는 거지. 자, 그래서 결국은 점차 파는 깊이가 얕아져서 철기 시대는 무슨 가옥이 출현한다? 지상가옥이 출현한다. 이런 식으로. 자, 그래서 키워드 철기 시대의 주거생활 관련되어 있는 키워드는 뭐다? 철자형, 엽자형, 배산임수, 지상가옥 이런 것들을 좀 알아두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무덤은 토광묘, 옹광묘. 토광묘, 옹광묘. 그거 일단 줄쳐놓으세요. 이건 무덤을 말하는 거야. 널무덤, 동무덤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유적을 보면 철기시대 유적의 대표적인 김해패총이라는 거 나왔죠. 자, 김해패총 나왔습니다. 패총은 뭡니다? 조개무지 무덤을 말합니다. 자, 결론으로 지금 공부하셨는데 결론을 내려보면 조개무지 무덤은 두 시기의 것은 나오는데 그 두 시기가 어느 시기다? 신석기 시대하고 철기 시대다. 그래서 신석기 시대는 특히 그 문장과 연결시켜서 신석기 시대는 특히 어로생활과 관련해서 특히 뭘 많이 먹었다? 조개류를 많이 먹었다. 그것까지 같이 연결시켜서.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도 나온다. 조개무지 무덤도 많이 발견되고 있다. 대표적인 유적지가 뭐다? 부산 동삼동. 그 다음에 철기 시대도 조개무지 무덤이 나온다. 김해패총.
그래서 이거는 철기 시대로 갑니다. 그리고 여기서 탄화된 벽시가 발견되게 돼서 벼농사의 증거이기도 해. 그 다음에 중간 시기인 청동기 시대는 어로 생활이 별로 없다 그랬죠. 그래서 폐총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 그것도 줄쳐 놓으시고, 자, 경남 창원에 있는 다오리 유적도 어느 시대 유적이라는 겁니다. 철기 시대 유적이라는 소리지. 근데 여기서 뭐가 발견됐냐면 붓이 발견됐어. 붓. 그래서 무엇의 증거냐면 한자 사용의 증거야. 한자 사용의 증거. 줄 한자 사용. 붓 발견, 한자 사용 이렇게. 그러면 우리나라는 한자는 문자죠. 철기 시대부터 문자, 한자를 사용했다 이런 얘기가 되거든. 그런데 이제 그거는 별개로, 자, 선사시대하고 역사시대라는 용어가 있죠. 그 선사시대, 역사시대를 구분하는 그 기준이 바로 문자를 기준으로 구분하는 거거든. 문자 사용 이전의 시는 선사시대라고 하는 거고, 문자 사용 이후의 시대를 역사시대라고 한다고. 자,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고? 철기 시대부터.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다고요?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 붓이 발견된 것으로 알 수 있다고. 맞는 거지, 이 내용이. 그러면 이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은 우리나라 무슨 시대의 시작을 알려주는 유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까? 역사 시대의 시작을 알려준다, 이렇게 표시할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 거기 옆에다 역사 시대의 시작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래서 거기까지야. 자, 그래서 지금 개관을 한 거야. 개관. 자, 그래서 한 70%는 거의 하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하면 쉽게만 나오지는 않기 때문에 강론을 들어가서 이제 확인 작업을 하시고 줄을 열심히 치고서 이제 공부를 한다. 지금 이제 줄 칠 때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을 상기하면서 한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면 이제 9페이지로 갑시다. 9 쪽으로. 책을 보세요. 그리고 지금 처음 말씀드리지만, 자, 제 한국사 공부, 어쨌든 암기 과목이 됐든 뭐가 됐든 공부는 자꾸 한 번에 알 수가 없어. 이 많은 내용을. 어느 과목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반복해서 읽으셔야 되거든. 근데 반복해서 읽는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자꾸 읽어야 돼. 근데 맨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그냥 형광색으로 짝짝 칠해놓고, 물론 중요해서 뭐 그런 것도 있지만 형광색으로 쭉쭉 쳐놓고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 2회동 3회동 할 때 결국은 맨날 줄 쳐놓은 거, 줄 쳐놓은 것만 보게 되고, 아니면 줄 쳐놓은 거가 나중에 알아도 지울 수가 없으니까 계속 또 보게 되고, 아는 건데도. 그러니까 회독수를 늘리는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고. 맨 처음에는 좋을 수 있으나, 그래서 자꾸 반복적으로 읽기 위해서는 연필로 줄을 쳐버려서 하십시오. 다 중요하다 생각하면 다 줄을 쳐. 연필로 자를 대서 다 줄 쳐. 다. 그러면서 공부하는 거야. 눈으로만 안 읽어지는 경우도 많죠, 여러분들. 그러면 자를 내고 그냥 줄 치면서 읽는 거야. 이거구나, 키워드가 요거구나, 요거 이렇게. 어떤 사람은 문장 전체를 줄 칠 수도 있는 거고, 당연히. 맨 처음에는 문장 전체를 줄 치는 것도 좋아. 근데 어떤 사람은 조금 공부 많이 하는 사람은 문장 전체보다도 키워드 그런 거에 줄 쳐놓은 사람들 물론 있겠지. 제가 하는 방식은 이제 키워드에 줄을 쳐놓을 거야, 물론. 그러면 이제 연필로 줄을 쳐놓으면, 연필로 줄 치는 거는 어떻게 아무리 많이 쳐도 상관이 없단 말이야. 왜 그러냐면 다시 읽을 때, 줄 칠 때 지우면서 읽는 거야. 무슨 말이다? 이거는 좀 알 것 같다. 그럼 일단 지우는 거지. 그럼 2회독해도 지워도 다 지울 수는 없으니까 아는 것만 지우고 모르는 건 남겨두겠죠? 그러면 2번 읽었는데도 계속 모르거나 어려운 거는 계속 줄쳐 있는 거야. 또 3회독을 한다? 3회독을 하면 2회독보다 더 좀 많이 알겠지? 그러면 또 지우는 거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면 5회독, 어떤 사람 뭐 수십 회독 합니다. 합격자들 보면. 아주 그냥 몇 페이지 어디에 뭐가 있다 이런 식으로 읽어버릇한단 말이야. 이 합격자들 보면. 그럼 그렇게 읽어보면 결국은 나중에 남는 게 있겠지. 적겠지, 그 대신. 그래서 지우고 결국은 안 지워진 거. 그게 결국은 여러분이 계속 공부해도 외워야 될 거. 알면서도 이 부분은 정리가 필요하다. 그러면 줄쳐 있는 거지 뭐.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맨날 헷갈린다. 그럼 계속 줄쳐 있는 거지. 나머지는 다 지워. 전제 조건은 머리에 들어간다는 전제 조건으로. 결국은 자꾸 회독수를 늘리다 보면 머리에 들어가게 돼 있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계속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자꾸 눈으로만 하고 키워드만 이렇게 해서 확인하고 해서 전체를 개관하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나가서 시험 보기 전에는 그 부분만 싹 보고 들어가면 전체를 개관하고 들어가게 된단 말이지. 자, 그래서 누누이 부탁드리지만 맨 처음부터 뭐 형광색은 초치기 할 때는 하는 거야. 내일이 시험이면 오늘 그냥 깡그리 외우고 그냥 버릴 생각으로. 그거 아닌 이상은 연필로. 그래서 이제 연필로 치십시오. 자, 9쪽으로 가십시오. 시기와 환경. 연필로 간단하게 확인하면서 기원전 70만 년 전. 그 다음에 최고란 뜻이지. 가장 전기구석기 유적. 뭐 단양, 궁굴. 그 다음에 북반구의 많은 부분이 얼음으로 덮여 있었던 빙하기. 빙하기만 줄쳐놓으면 될 것 같다. 자연환경. 그 다음에 한반도와 일본 여도는 육지로 연결. 그거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지금 줄. 자, 그래서 구석기 시대는 전체적으로 자연환경이 어떻다? 빙하기다. 그 얘기하는 거지. 빙하기. 그리고 지금같은 동해바다가 없어. 한반도가 일본이 내륙으로 육지로 연결돼 있다. 그러면 어느 시대로 간다? 빙하기 일본과 육지 연결. 그러면 무조건 구석기 시대. 그 다음에 불과 언어 줄. 중요한 개념이지. 아까 말씀드렸지. 확인하세요. 자, 결론. 구석기 시대부터 뭘 사용했다? 불과 언어를 사용했다. 가장 전기 구석기 유적이 뭐다? 단양, 궁굴. 그 정도만. 사회, 무리, 평등, 경험이 많고 지혜로운 지도자,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함. 그렇게 줄쳐놓으면 돼. 결론. 구석기 시대는 무슨 사회다? 단순히 무리를 지어다니는 무리사회다. 계급이 발생하지 않은 평등한 사회다. 평등한 사회라는 게 머리에 있는 사람은 이 시대에 무리를 이끌었던 우두머리는 지배자라고 표현하면 안 된다. 지도자. 정치적 권력을 갖지 못한. 이렇게. 그럼 반대도 생각하자. 정치적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은 지배자라고 한다. 계급 발생했을 때나 나온다. 청동기 이후부터 나온다. 경제. 사냥, 채집, 줄. 결론이지 뭐. 그래서 채취하거나 나무 열매 따먹거나 사냥. 무슨 경제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 생산 경제는 X다. 채집 경제다. 도구. 도구는 석기, 돌이나 뼈를 이용해서 도구를 제작했다. 근데 이때는 초보적인 단계다. 거친 조잡한 이런 의미를 갖고 있다. 뗀 석기, 뗀에다 줄. 그런데 석기 다듬는 수법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된다? 변화된다. 그래서 줄 쳐놓으세요. 전기 줄, 한 개의 큰 석기 줄, 여러 가지 용도 줄. 이거 아까 하신 거죠? 이걸 몸돌이라고 표현한 거고, 몸체 다용도 맞지? 여러 가지 용도니까. 전기. 그다음에 중기 줄, 돌조각 줄, 하나의 쓰임새 줄. 그게 이거 말하는 거지. 그걸 돌조각을 격지 파편이라고 하는 거지. 거기서 떨어져 나온 돌조각. 특정 용도 맞지? 하나의 쓰임새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건 중기. 후기 줄, 쐐기 사용 줄. 자, 후기가 뭘 사용한다? 쐐기 사용. 그래서 전기, 중기, 후기. 요거는 조금 이해가 안 되니까 외우시기도 해야 돼.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도구, 밑에 있는 거는 확실히 외우세요. 구체적으로 구석기 시대 사용했던 도구에는 이런 게 있다. 주먹, 도끼, 집게, 팔매돌, 승배 찌르기. 그거 줄. 그걸 차라리 외우는 게 낫지. 사냥 도구를 외우면 뭐 하겠어요? 일단은 주먹, 도끼, 집게, 팔매돌, 승배, 찌르게. 그거 줄. 그 다음에 밀게, 글게. 그거 줄. 그 다음에 새기게. 그거 줄. 그리고 계속 있는 거. 이건 좀 외우셔야 되는 거니까 항상 줄을 쳐놔야 돼. 이거는 까먹기 때문에. 자, 그래서 주먹, 도끼, 집게, 팔매돌, 승배, 찌르게, 글게, 밀게, 새기게. 구석기 시대에 사용했던 도구다. 이렇게 가면 된다. 좀 더 들어간다. 무슨 말이냐면 사냥도구, 조리도구, 공구를 구분하십시오. 자, 그래서 집게, 주먹도끼, 팔매돌, 승배 찌르기는 사냥도구. 그거는 머릿속으로 해. 줄쳐놓지도 말고. 찍고 찌르는 건 사냥이겠지 뭐. 밀게, 글게는 조리도구, 그다음에 새기게는 공구. 이런 식으로
그러나 이 지금 기본적으로 그 도구 이름을 외우는 게 중요하거든. 그래서 그걸 외우고 사냥도구 등 뭐 조리도구 공부는 머릿속으로 주거생활합니다. 주거생활 이동 왜 아직 생산 경제가 시작되지 않았으니까 돌아다녀야 돼. 이동생활 이동줄 어디에 살았어? 동굴 바이그늘 후기의 강가에 막집줄. 그래서 아까 쓰지 않아도 된다고 그랬죠. 다 있다고. 동굴에서 살거나 바이그늘에서 살았습니다. 강가에 막 집을 짓고 살았습니다. 구석기. 이때는 이동생활이 주였습니다. 결론. 그 다음에 조각품과 성각화, 석회암이나 동물의 뼈 또는 뿔, 줄, 석회암 동그라미. 그래서 석회암이 들어가서 조각품이 나왔다. 그럼 어느 시대로 간다? 구석기. 대표적인 조각품이 나온 유적이 뭐가 있다? 단양 수양계 줄, 공주 석장리 줄. 어느 시대 유적이다 정도? 구석기 시대 유적이다 정도. 그 다음에 당연한 얘기지만 이 조각 예술 작품은 무엇의 의미가 있다? 사냥감의 번성을 기원하는 주술적 믿음. 그 정도만 정리해 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보십시오. 이제 신석기로 갑니다. 자, 10페이지. 신석기는 기원전 8000년 줄 최고 북제주군 한경면 고산이 아까 하신 거. 우리 민족의 깃틀 그거 줄쳐놓으세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식으로 한다. 우리 민족의 깃틀은 어디에서 어디 거치면서 형성된다? 신석기에서 청동기를 거치면서. 그래서 신석기에서 청동기 그걸 줄쳐놓으면 돼. 자, 무슨 문화는 우리 민족 문화의 형성에 깃틀에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구석기부터 이러면 안 된다고. 어느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그래서 그거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사회. 자, 여기 중요한 거. 아까 쓰지 말라는 거. 여기 있는 게 여기 다 있는 거야. 자, 시족. 혈연이 가미된 시족줄, 부족줄, 목의 중심줄, 조계혼줄, 평등줄, 만장일치줄, 폐쇄적줄. 그리고 해석을 자꾸 하는 거야. 신석기 시대 사회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 혈연이 가미된 시족을 기본 단위로 하고 있다. 부족사회다. 시족사회다. 목의 중심 사회다. 혼인은 족외혼이다. 중대한 일은 시족회의에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그 다음에 개방적 사회가 아닌 폐쇄적 사회의 전통이 있다. 폐쇄적 사회의 전통은 어떤 내용이다? 각 부족별로 뭐가 생긴다? 경계. 이웃 경계,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 침범하면 배상. 그래서 그걸 막 떠올리라고. 그러면 뭐야? 신석기 시대에 무슨 사회 전통을 얘기하고 있다? 폐쇄적 사회. 그래서 시족 사회는 폐쇄적 사회의 전통을 갖고 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이제 경제로 간다. 자, 사냥과 어로와 사냥 줄. 밑으로 먼저 줄쳐놔. 신석기 혁명 줄. 무슨 경제의 시작을 의미한다? 생산 줄. 구체적으로 뭐를 말하는 거다? 농사와 목축 줄. 밑에 농사의 시작 줄. 가축의 사육 줄. 한꺼번에 같이 한 거지.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 줄. 원시적 수공업은 뭘 말한다? 의복, 그물 줄. 자, 이거 아까 했던 거. 자, 신석기 시대는 뭐도 했다? 사냥과 어로도 했다. 농사가 시작되었다. 가축의 사육이 시작되었다. 원시적 수공업 이런 내용이 나와야 된다고요. 특히 요거는 합쳐서 뭐라고? 생산 경제를 의미한다. 이걸 신석기 혁명이라고 한다. 근데 이거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야. 그리고 더 들어가시는 겁니다. 자, 사냥과 어로로 간다. 신석기 시대에는 사냥과 어로의 비중이 컸다. 농사의 비중보다는. 사슴 멧돼지 줄. 특히 굴, 홍합 등 그거 줄쳐놓으세요. 아까 얘기했던 거. 자, 어로 생활을 많이 했다. 근데 특히 뭘 많이 먹었대? 굴, 홍합 등 조개류 줄. 그래서 무엇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개 껍데기 가면 줄.
조개무지무덤, 패총, 줄. 근데 신석기 시대 패총은 어디서 발견됐다? 부산 동삼동 패총 줄. 정리하십시오. 특히 어로생활 이 부분 정리하라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것이 신석기 혁명이지. 신석기 혁명, 생산경제의 시작, 농사와 목축의 시작. 자, 그리고 농사는 별표 쳐놓고, 농사는 이제 정리를 좀 더 들어가서 해야 돼. 자, 농사. 자, 신석기 시대 농사가 시작되었는데 주로 재배물은 뭐가 재배되었다고 해야 된다? 조, 피, 수수 등 잡곡류, 줄. 주의! 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 벼 X. 두 번째, 그러면 농사 도구가 있을 거 아니야. 농사 도구로는 뭐가 있다? 돌개기, 돌삽, 돌보습, 돌낫, 갈돌, 갈판. 그거 줄. 이것도 규칙성으로 앞에 돌자가 먼저 들어갔지.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낫. 돌자 들어가는 거. 그 다음에 곡식을 가는 데 사용했던 거야. 갈돌과 갈판. 그래서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낫, 갈돌, 갈판. 그거 줄. 그 다음에 농사의 증거 유적 2개 줄. 평양의 남경 유적, 봉산 지탑 유적 줄. 그래서 그 3개의 내용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어야 어느 시대하고 비교가 된다? 청동기 시대하고 비교하는 거란 말이야. 그 내용을 바꿔서 하면서. 자, 그래서 결론. 청동기 시대는 농사가 시작되었다. 재배물, 조, 피, 수수 등 잡곡류 등에는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 벼. 농사도구, 돌로 만든 거, 앞에 돌자 들어가는 거 뭔지 몰라도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낫, 곡식을 가는 데 사용했던 거, 갈돌, 갈판. 탄화된 좁쌀이 발견돼서 농사의 증거 유적, 신석기 시대 거, 평양, 남경, 봉산, 지탑리.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원시적 수공업. 원시적 수공업은 의복이나 그물까지는 줄쳐놨지. 그러면 이거와 관련되어 있는 도구도 나올 수 있다. 자, 그래서 2개. 가락바퀴, 방추자하고 뼈바늘 줄. 자, 그 다음에 도구로 갑니다. 자, 도구. 이때는 무슨 도구라고 해야 된다? 간석기라고 한다. 간석기. 여기에 그거 하나 빠진 거지, 잔석기. 근데 여기는 단독으로 뭐 잘 안 나오니까 뗀잔간 이렇게 간 거야. 뗀잔간, 간석기. 그 다음에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발견. 그거 줄쳐놔. 흑요석. 양양, 오산이, 부산, 동삼동 등에서는 흑요석이라는 재질로 만든 석기가 발견됐는데 이것은 무엇을 반영한다? 먼 지역과의 교류 반영. 이게 작년 기출문제 지문으로 하나 나왔던 거야. 자, 흑요석은요, 화산 활동이 활발한 지역에서 발견되던 아주 단단한 재질의 돌이거든. 그걸 흑요석이가 그런 의미가 있거든. 아주 단단해. 그래서 이 흑요석이가 많이 나오는 생산지가 주로 백두산 부근이에요. 백두산 부근. 그런데 그럼 백두산 부근에 있는 마을에서 이게 나오면 모르겠는데 한반도 남쪽에서 나오고 뭐 여러 가지 여러 동네에서도 나온단 말이야. 그럼 뭐 백두산 지역이가 주요 생산지인 이 흑요석이 다른 데서도 발견된다는 건 뭐야? 먼 지역과의 교류를 반영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다라는 거지. 자, 그래서 흑요석은 구석기 시부터 나오기 시작은 해. 근데 이제 제일 많이 나오는 시대가 신석기이기 때문에 이제 신석기만 하는 건데 어쨌든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 발견. 이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다? 먼 지역과의 교류 반영. 그렇게만 줄쳐놓으시면 된다. 자, 그 다음에 토기로 간다. 자, 토기. 좀 이제 확대한다. 자, 토기의 일단 의미. 토기가 처음 제작되었다. 신석기. 무슨 의미가 있다? 저장. 무엇의 영향일까? 이렇게 물어보면 신석기 혁명의 영향이라고 그게. 농사의 영향이라고 농사. 그래서 저장하는 용도로 토기가 제작되었다. 그런데 신석기 시대는요. 토기를 제작할 때 표면에 무늬를 새기는데 그 무늬에 따라서 전기, 중기, 후기로 나뉜다고. 그리고 여기서 지금 나와 있는 것 중에서 아까 가장 대표적인 건 빗살무늬 토기라고 했지. 그 다음에 아까 철기하면서 이름 민무늬하고 덧무늬를 더 써놨지. 그 중에서 3개를 미리 써놓은 거야. 자, 그래서 그거 다시 이제 확인하시고 이제 한다. 전기, 신석기 전기에는 어떤 무늬의 토기를 만들었느냐? 3개 줄쳐놓으세요. 이름 민무늬, 덧무늬, 눌러 찢기문 토기. 자, 그래서
전기에는 먼저 뭐가 나와야 돼?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찍기 문토기. 일단 줄초나 3개. 그리고 이름 민문이 있죠? 거기다가는 최초라고 써놔. 그 중에서도 최초로 가자. 그래서 신석기 시대 처음으로 가장 최초로 만들어진 토기는 뭘로 간다? 이른 민문이 토기라고 한다. 이른 자를 손가락으로 가려보세요. 그러면 손가락으로 이른 자를 가리면 민문이라는 얘기가 나오지? 이른 자가 딱 들어가고 이른 자가 빠진 거에 따라서 시대가 확 달라지는 거야. 그거 조심해. 이른 민문이 토기 해야지 전기 신석기로 가는 거야. 이른 자를 손가락으로 가려. 그럼 무슨 토기라고 있는 거야? 민문이 토기라고 있는 거지? 자, 민문이 토기는 어느 시대로 가야 되는 거야?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토기로 가는 거야. 그래서 그거 조심하라는 거 읽고. 자, 그 다음에 덧문이도 동그라미 쳐놔. 덧문이도 아까 어느 시대에 무슨 토기하고 구분하라고 했어? 철기 시대에 무슨 토기하고 구분하라고 했지? 덧띠토기. 덧띠토기하고 구분하십시오. 자, 그래서 신석기 전기의 토기 일단 읽고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찍기 문토기. 의미 최초 이름 민문이. 그 다음에 덧문이야. 덧띠가 아니라 덧문이.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기. 자, 중기로 가니까 무슨 토기 나온다? 어골문, 기하문. 그거 줄주나. 그게 바로 빗살무늬 토기야. 기본적인. 기본 빗살무늬. 이게 바로 신석기를 대표하는 토기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토기가 처음 제작된 시기가 신석기는 맞는 거죠, 일단. 그런데 신석기 시대 처음으로 제작된 빗살무늬 토기는 이런 문장으로 나올 수가 있단 말이야. 그러면 틀리는 문장이다. 신석기 시대 처음으로 제작된 토기는 빗살무늬 토기는 아닙니다. 뭡니까 그럼? 이른 민문이라고. 기타, 덧문이, 눌러찍기문. 그 다음에 무슨 문이가 나와야 돼? 어골문, 기하문을 대표로 하는 기본적인 빗살무늬 토기. 이게 그러나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이거야. 그 다음에 후기로 간다. 후기로 가니까 변형 빗살무늬가 나오는 거야. 변형된. 그러나 어쨌든 결론은 빗살이지. 근데 변형된. 자, 무슨 무늬가 나와야 돼 그럴 때? 뇌문, 파상문. 뇌문은 벼락, 번개문이라는 소리야. 파상문은 물결, 파도문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순서대로 읽으세요. 자, 신석기 시대 토기의 순서. 전기, 이름 민문이, 덧문이, 눌러찍기문. 중기, 어골문, 기하문. 후기, 파상문, 뇌문 토기. 의미, 이름 민문이 최초. 덧문이 뭐하고 구분해라? 덧띠하고. 신석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 이렇게 나오면 빗살무늬 토기. 근데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적으로 주는 게 어골문, 기하문.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해놔. 자, 그 다음에 이제 빗살무늬 토기 설명 나와 있는 거 있죠. 자, 도토리 달걀 줄, 회색 줄, 강가나 해안가 줄. 자, 이 빗살무늬 토기는 도토리나 달걀 모양 뾰족하게 생겼어. 그 다음에 주로 회색이야. 그리고 결정적인 힌트. 강가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이게 자꾸 떠올라야 된단 말이야.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살던 때가 어느 때다? 신석기 시대거든. 구릉이나 내륙을 중심으로 생활했다. 그럼 청동기 시대거든. 그래서 강가나 해안가에서 주로 발견되고 있다. 그러면 이건 신석기 시대라는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다가 플러스 도토리 달걀 모양의 회색입니다.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로 갑니다. 그렇지? 그리고 빗살무늬 토기가 발견된 게 뭐가 있다고? 서울 암사동, 평양의 남경, 김해, 수가리 등. 근데 2개 정도는 기억하라 그랬죠? 암사동과 평양의 남경 유적. 평양의 남경 유적은 빗살무늬 토기도 발견됐지만 뭐도 발견됐을까? 탄화된 좁쌀이 발견됐다. 이렇게 해서 공부 미리 하셨잖아. 계속 반복하는 건데 지금. 그래서 신석기 시대 뭐의 증거 유적이다? 농사의 증거 유적이다. 그냥 겸사겸사 여러 번 하니까 더 알아놔야지. 거기까지. 그 다음에 조문에다가 동그라미. 자, 신석기 시대 문화는 일본 조문 문화에 영향을 미쳤다. 빗살무늬 토기는 일본 조문 토기에 영향을 미쳤다. 그렇게만 알아두면 돼. 조문에다가 무조건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주거생활로 간다. 확인해. 강가나 해안가 줄, 정착생활 줄.
해석. 자, 정착생활의 시작이라는 거야. 무엇에 영향을 받았을까? 이것도 농사. 그래서 농사, 신석기 혁명에서 정착생활. 그런데 이때는 정착생활을 어디를 중심으로 해야 된다? 강가나 해안가. 그래서 신석기 무슨 생활을 했다? 움집줄. 그리고 바닥의 모양이 뭐다? 원형,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 줄, 중앙에 화덕. 아까 하셨죠? 그래서 신석기 시대의 집터의 모양은 원형이나 사각형이 나와야 돼, 결론적으로. 중앙에 위치하고 있어야 돼, 화덕이. 그러면 신석기 시대로 가시는 거죠. 이 시대 사람들은 주로 어디서 살았지? 강가나 해안가를 중심으로 정착생활을 했다. 움집생활을 했다. 이걸 반영해주는 이 당시에 이 시기의 대표적인 유적으로는 뭐가 있다? 강동구, 암사동까지 정리. 자, 그 다음에 원시적 신앙으로 가십니다. 원시적 신앙. 자, 원시적 신앙 네 가지. 아까 써놓은 것만 한 거지. 자, 신석기 시대에 뭐가 출현했다? 원시적 신앙. 그래서 네 가지 써놓은 게 이거야. 애니미즘. 다른 말로는 정령신앙. 순서대로 읽으면 그 다음에는 영원불멸. 그 다음에는 샤머니즘. 그 다음에는 토테미즘. 뭐 순서대로 읽을 필요는 없는데 여러분 보시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자, 그래서 애니미즘 또는 정령신앙, 그 다음에 영혼불멸, 그 다음에 샤머니즘, 토테미즘, 요 네 가지 단어를 딱 기억하셨죠. 요게 신석기 시대 신앙이다. 그리고 애니미즘에다가 써. 애니미즘에다가는 어떻게 쓰냐면 자연, 물,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거. 이게 키워드야. 일단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을 숭배한다. 근데 그냥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을 그냥 물질로 보지 않아,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기에 무엇이 깃들어져 있다? 영혼이 깃들어져 있다. 그래서 자연물이나 자연 현상이 깃들어져 있는 영혼을 숭배한다. 이걸 다 쓰지 말고 키워드만 써놓으세요. 자연물, 자연 현상을 숭배하는 신앙. 이걸 뭐라고 한다? 애니미즘. 다른 말로는 정령신앙. 일단 써놓고 들으세요. 자, 신석기 시대인들은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이 인간의, 특히 인간에 큰 영향을 미치는 자연물이라든가 자연현상에 대한 공포심이 있는 거지. 마치 그걸 살아있는 것처럼 보는 거야. 영혼이 깃들어져 있어서 우리에게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야. 그래서 자연물이나 자연현상에 대한 경외심이 생기고 거기에 깃들어져 있는 영혼을 숭배하는 의식. 그래서 이거를 애니미즘이라고 한다. 다른 말은 정령신앙이라고 한다. 그래서 들어서 이해를 하시고 키워드만 써놓으세요. 자연물. 결론은 뭐 숭배하는 거야? 자연물, 자연현상 숭배.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가 있다? 태양물 숭배, 줄. 그래서 신석기 시대인들은 무엇을 숭배하는 의식이 활발했다? 태양이나 물. 태양이나 물은 자연물이잖아. 생각해보니까 자연물 맞죠? 그리고 결국은 이 태양이나 물이 무엇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 농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 맞죠? 그냥 결국 이건 농사와도 관련이 있는 거지. 그래서 태양 물 숭배를 활발히 했다. 신석기 시대 맞다. 태양 물 숭배는 네 가지 중에서 무슨 신앙과 관련이 있다? 애니미즘. 영원불멸 있지? 영원불멸은 뭐 해석할 필요도 없어. 쓸 필요도 없고, 영원불멸 막 해가면 영혼은 불멸한다. 영혼은 사라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거든. 자, 이 시대 사람들은요,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없어지지만 무엇은 불멸한다고 믿고 있다? 영혼은 불멸한다고 믿고 있다. 그게 영혼불멸이야. 그러니까 쓸 필요도 없는 거지. 그 문장 자체로 해서 그래. 그래서 결국은 뭐야? 영혼은 불멸하니까 영혼 숭배, 조상 숭배 이런 것들이 활발해진다. 그것도 줄. 자, 그 다음에 샤머니즘 간다. 샤머니즘에다 이렇게 써놔. 인간과 영혼을 연결, 이렇게 써놔. 사람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존재, 그게 곧 무당이야. 영어로는 샤먼.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인간과 육체와 영혼을, 인간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인 샤먼과 그의 능력을 믿는 신앙,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한다. 그리고 보통 이런 사람들은 뭘 주관하냐면 제사를 주관하거든. 제사를, 그래서 천신에 대한 뭐 제사 지내고 무당이 굿하고 이런 얘기지 결론은. 자, 그래서 결국 인간과 영혼을 연결시켜주는 존재와 그의 능력을 믿는 신앙을 뭐라고 그런다? 샤머니즘이라고 한다. 이 사람들은 천신에 대한 뭘 주관한다? 제사를 지낸다. 그래서 그 정치적 지배자의 이름에 샤먼의 뜻을 갖고 있는 용어들이 좀 나오거든. 3개 줄 쳐놓으세요. 단군, 천군, 차차옹. 요 3개 줄 쳐놔. 단군, 천군, 차차옹. 나중에 확인할 거야. 이게 이제 정치적 지배자들의 이름이거든요. 우리나라. 단군, 천군, 차차옹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성격이 뭐다? 샤먼이라는 소리야. 샤먼. 그래서 이건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다. 자, 그 다음에 토테미즘. 자, 토테미즘에는 이렇게 써놔. 부족, 기원과 연결, 동식물, 숭배. 이렇게. 자, 이거 무슨 말이냐면 일단 써놓으세요. 부족의 기원과 연결해서 동식물을 숭배하는 사상. 그러니까 어떤 부족은 자신들은 동물로부터 왔다, 식물로부터 왔다, 뭐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지. 곰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곰부족이야. 곰을 숭배하는 부족이야. 호랑이로부터 왔다, 그러면 호랑이를 숭배하는 부족. 마치 그런 식으로. 자, 그래서 결국은 뭘 숭배하는 거야? 동물을 숭배하는 거지. 동식물을 숭배하는 거 맞죠? 그래서 부족의 기원을 동식물에 연결시켜서 그 동식물을 숭배하는 사상. 이걸 뭐라 그런다? 토테미즘이라고 한다. 토테미즘. 자, 그래서 그거 기억해. 곰과 호랑이를 숭배하는 거. 자, 그래서 개념 정리. 자, 신석기 시대에 원시적 신앙이 탄생했습니다. 뭡니다? 애니미즘, 정령신앙. 그 다음에 영원불멸. 그 다음에 샤머니즘. 그 다음에 토테미즘. 태양물 숭배, 애니미즘과 관련이 있다. 영원 숭배, 조정 숭배가 활발했다. 영원불멸과 관련이 있다. 단군, 차차옹, 천군을 들어서 문제를 냈다. 샤머니즘과 관련이 있다. 곰과 호랑이, 동물을 숭배하는 얘기가 나왔다. 토테미즘과 관련이 있다. 그렇게 정리해 놓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매장, 동침신전, 앙화, 줄. 사람이 죽으면 머리를 동쪽으로 향하게 하고 하늘 향해 반드시 눕혔다. 그 연필로 줄 쳐놓으시면 되지. 아까 설명드렸죠. 이거 어느 시대 풍습이다? 신석기. 그 다음에 예술로 간다. 조개 껍데기 가면, 그거 줄. 칠해거리, 그 정도만 줄 쳐놓으세요. 그래서 조개 껍데기 가면, 칠해거리 나오면 어느 시대? 신석기 시대.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청동기 시대로 갑시다. 자, 청동기 시대는 자, 몇 년 전부터? 기원전 2000년경 무슨 토기가 들어온다? 덧띠 새김 무늬 토기 줄. 그래서 이제 신석기 후반기로 가면 시기적으로는 새로운 청동 문화가 보급되는데, 청동 문화, 이 우리나라에 들어온 새로운 청동 문화는 이 토기를 대표로 하는 문화라는 거야. 그래서 그걸 덧띠 새김 무늬 토기. 그래서 이 청동기 최초의 토기라고 할 수도 있다라는 거지. 자, 덧띠 새김 무늬 줄. 그리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동기 문화는 무슨 계통이라고 했지? 북방계 줄. 무슨 계가 아니라 그랬지? 중국 줄. 그 다음에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스식 X 줄. 자, 그래서 우리나라에 들어온 청동 문화는 북방계통이라고 해야 되고, 중국계 청동 문화, 내몽골 지역의 오르도스식 청동 문화하고는 다른 특질을 갖고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면 돼. 자, 그 다음에 우리 최초의 민족인 예맥족 등장. 우리 최초의 민족인 예맥족 줄. 자, 이걸 좀 확대시키면 우리 민족 기틀의 형성은 어느 시대부터 어느 시대를 거치면서 형성된다고 해야 돼? 그때는 처음이 중요한 거야. 구석기가 아니라 신석기 때부터 청동기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우리의 직접적인 조상, 우리 최초의 조상을 예맥족이라고 불렀거든. 예맥족은 어느 때 나타나야 된다?
청동기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최초의 조상 예맥족 등장 줄. 자, 그다음에 사회로 간다. 자, 청동기 시대는 생산 경제가 더 증가하는 거 맞지? 잉여 생산물이 그래서 증가하겠지? 자, 사유재산의 중요한 단어지 줄. 계급 줄.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 줄. 군장 국가 줄. 중요한 단어다. 사유재산의 개념. 지배와 피지배의 계급 발생. 그래서 계급 사회로 넘어가는 거고, 정치적 지배자가 등장했다. 군장이라고 표현한다. 그래서 군장 국가가 출현한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뭐야? 군장 국가는 연맹체를 형성하지는 못한 국가라고 해야 돼. 그 다음에 선민사상 줄. 이것도 아까 하셨지? 하늘의 자손, 천손이라고 했지? 자, 그래서 우세한 부족이나 정치적 지배자들은 자신을 어디와 연결시키는 거야? 하늘과 연결시키는 거지. 하늘이 무서운 존재니까 아직까지. 그래서 하늘의 자손 두 글자로 천손의식이라는 거야. 결론. 천손의식. 그래서 그거 기억하고, 그 다음에 뭐가 있다 또? 정복활동. 아까 했다 그랬지? 정복활동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청동기 시대에 전쟁이 자주 일어난다는 거지. 그 다음에 거성문화도 했지? 거성문화, 큰돌문화. 무엇과 무엇을 말한다? 고인돌, 선돌 줄. 남녀의 분업도 했지 줄. 무슨 얘기다? 남자는 주로 바깥일, 여자는 주로 집안일. 주로 힘이 필요한 전쟁을 하거나 사냥을 하거나 뭐 농사를 짓거나 이거는 주로 남자가 하지만 집안일은 여자가 한다. 자, 이것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남성 위주의 사회로 전환되어 갈 것이다. 자, 그 다음에 경제로 간다. 농사 본격화 맞지? 벼농사 시작. 그거 중요하지. 벼농사 시작. 가축의 사익은 당연히 증가하고 사냥과 고기잡이는 감소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조개무지 무덤, 폐총이 발견되고 있지 않다. 자, 밑에 있는 거 이제 정확히 한다. 조피, 수수, 기장 외에 벼보리, 콩 등 추가 재배 줄. 뭐가 추가 재배됐다고요? 벼보리, 콩, 동그라미. 앞에 조피, 수수, 기장 이거는 어느 시대부터? 신석기 시대부터 재배됐던 건데 여기에 뭐가 추가된다? 벼보리, 콩 일단 크게. 그냥 귀찮으면 벼만 하나. 그래서 벼보리, 콩은 어느 때 추가 재배됩니다? 청동기. 따라서 벼보리, 콩은 어느 시대 나오면 안 됩니다? 신석기. 두 번째, 석기나 목기 줄. 청동 농기구 X. 그거 반드시. 청동기는 청동기가 보급됐어도 청동으로는 농사도구가 나오면 절대 안 돼. 청동농기구는 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석기, 간석기나 목기로 농사도구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청동농구 X 그거 반드시 기억. 대표적인 농사도구 반달돌칼. 돌로 만든 거잖아. 반달돌칼. 그 다음에 증거유적. 부여성국리, 여주, 후남리, 줄. 그래서 같은 구조야. 신석기하고 청동기의 농사의 내용을 비교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히 골라내야 돼. OX를 잡고. 자, 재배물. 조피, 수수, 기장 등 잡곡류 재배, 벼보리, 콩 추가. 돌갱이, 돌보습, 돌삽, 돌랏, 갈돌, 갈판, 반달, 돌칼. 청동 농기구 X. 그 다음에 평양의 남경유적, 봉산 지탑유적, 탄화된 좁쌀. 벼는 절대 나오면 안 돼. 부여 성국리, 여주, 후남리, 타남이, 벼농사의 증거. 반드시. 자, 그 다음에 이제 도구로 갑시다. 청동유물, 아까 써놓은 거.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 그거 줄. 그리고 앞에 북방계 줄. 청동 농기구는 없다. 다시 확인. 자, 그래서 청동으로 만든 대표적인 유물은 두 개. 비파형 동검과 거친 무늬 거울 반드시 외우시고. 이거는 무슨 계통이라고 해야 된다? 아직 소화하기 전이지. 청동기는 북방계 외부의 영향을 받은 거죠. 아직 소화하기는 시간이 짧지. 그래서 비파형 동검 거친 무늬 거울은 무슨 계? 북방계. 그래서 이 시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지. 청동이 보급되었지만 청동은 주로 검이나 비파형 동검, 거울이나 거친 무늬 거울 그걸 주로 만드는 거고 농사도구는 없습니다.
도구. 그럼 석기가 뭐가 있느냐? 반달돌칼 밑에 바퀴날 도끼, 홈자기 3개 줄. 그래서 신석기 시대, 청동기 시대 대표적인 농사도구로는 뭐가 나와? 반달돌칼, 기타 바퀴날 도끼, 홈자기. 그래서 이건 외우셔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토기로 간다. 첫째 토기는 덧띠 새김무늬 줄.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미송리식 토기, 붉은간 토기 그거 줄. 이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무슨 토기다? 민무늬, 무늬가 없는 토기. 그 다음에 미송리식 토기도 반드시 알아놓으세요. 미송리식 토기. 그 다음에 붉은 간이야, 검은 간이야. 붉은 간.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민무늬, 미송리, 붉은 간. 그 다음에 민무늬 토기. 무늬가 없는 토기로 지역마다 형태는 다양하다. 화문형과 팽이형. 무늬가 없는 줄. 형태 다양 줄. 화분형과 팽이형 줄. 젓갈색 줄. 구릉이나 내륙 줄. 힌트 일단 지역. 구릉이나 내륙에서 가겠다. 그러면 신석기는 아닌 거야. 청동기 아니면 철기로 가야 된단 말이야. 자, 청동기, 구릉이나 내륙. 그러면 빗살무늬 토기는 절대 아닌 거죠, 이거는요. 그런데 무늬가 없다. 그럼 민무늬라고 한다. 그럼 민무늬 토기지 뭐. 구릉이나 내륙인데 무늬가 없대. 그러나 토기의 형태는 다양하대. 무늬는 없지만 그 중에서도 팽이형과 화분형이 기본형이래. 자, 비교한다. 대표하는 토기만 하면 신석기 시대 대표하는 토기는 주로 도토리나 달걀 모양이라고. 그리고 빗살이라고. 어걸문 기아문이라고. 근데 청동기 시대를 대표하는 토기는 무늬가 없다고 일단. 화분형과 팽이형이 기본형이라고. 강가나 해안가에서 가야겠냐고 신석기. 구릉이나 내륙에서 가야겠냐고. 그래서 그걸 딱 비교해 놓으십시오. 그 다음에 야요이 줄. 청동기 시대는 일본 야요이 토기 문화에 영향을 미친다. 야요이. 신석기는 조몬, 청동기는 야요이. 주거생활. 구릉이나 내륙 줄. 대규모 정착줄. 전쟁에 대비해서 목책줄, 환호도랑줄, 방어시설줄. 이것도 작년에 아까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발견되었습니다. 먼 지역과의 교류를 반영합니다. 어느 시대 특징? 신석기 때 특징으로 맞다. 같은 지문으로, 같은 문제 지문으로 나왔던 거야. 신석기 시대가 아니라 이건 청동기 시대로 가야지. 청동기 시대에는 전쟁이, 정복활동, 개수생활, 정복활동, 전쟁에 대비해야지. 그래서 나무로 세워놓는 거야. 그걸 목책이라고 하는 목책. 목책. 그 다음에 그 마을 외곽을, 땅을 판다고요. 구덩이를. 그래서 거기 물을 흐르게 만드는 거야. 방어하기 위해서. 그걸 환호도랑이라고 한다. 그래서 전쟁에 대비해서, 청동기 이후에는 전쟁에 대비해서 목책을 세우거나 환호도랑을 파는 등 방어시설을 갖추기도 했다. 맞다. 그래서 그거 하나. 그 다음에 직사각형 줄, 화덕이 구석줄. 생각나시죠? 그전엔 무슨 형태였어? 원형이나 사각형이었지. 화덕이 중앙에 있었지. 근데 청동기는 직사각형으로 나와야 된다. 그 다음에 구석으로 이동해야 된다. 그 다음에 점차 무슨 현상이 나타나는 거야? 지상가옥화, 주춧돌, 창고와 같은 독립저장시설. 그렇게 줄쳐놓으세요. 그 다음에 분묘로 간다. 자, 일단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일단 줄. 자, 청동시대 대표적인 무덤은 뭐가 있다? 고인돌, 돌널무덤, 돌무지무덤. 일단 줄. 그 자체. 그리고 이 시대를 대표하는 무덤은 고인돌이야. 고인돌. 근데 이제 고인돌이 우리나라에서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다고. 그래서 고창, 화순, 강화, 줄, 유네스코 선정, 세계 문화유산 줄. 네, 바위 그림으로 갑니다. 바위 그림은 큰 바위에다가 그림을 그린 거라 그랬지. 두 군데. 울주라는 동네하고 고령이라는 동네 나와. 울주는 지금의 울산 말하는 거예요. 울주, 천전리, 대곡리, 반구대 줄. 그래서 울산에 천전리라는 동네가 있고 대곡리라는 동네가 있는 거야. 특히 대곡리라는 동네
새겨진 바위 그림은 반구대 바위 그림이라고 한다. 자, 여기는 주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다? 동물줄. 반면에 고령 양전동 알터 줄. 여기는 주로 무슨 그림이 그려져 있다? 기하학정무늬 줄. 자, 그래서 울주 반구대, 제일 잘 나오는 게 울주 반구대 바위 그림과 고령 양전동 알터 바위 그림. 그리고 동물 그림하고 기하학적 무늬하고 바뀌지 않게만 좀 정리해 주십시오. 여기까지. 자, 마지막으로 이제 철기 시대 정리합시다. 자, 철기의 보급 몇 년 전? 기원전 5세기 500년. 무슨 계통이라고 하는 거야? 중국. 청동기는 북방, 철기는 중국. 무기와 도구, 철제 무기 줄. 그래서 무엇이 더 활발? 정복 활동 활발. 철제 농기구 줄. 그래서 뭐가 증가? 농업 생산력 증가. 농업 생산력이 증가하면 먹고도 남아. 잉여 생산물 증가. 사유재산의 개념. 계급의 발생. 이런 식으로 가는 거야, 논리가. 초기 국가. 정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각지에서 뭐가 형성이 된다? 초기 국가 연맹체 줄. 그전에는 무슨 국가가 먼저 나와야 돼? 군장 국가가 먼저 나왔다. 그런데 이 시기에 발전하면 초기 국가다. 초기 국가하고 군장 국가의 차이점이 뭐다? 군장 국가는 연맹체 X, 초기 국가는 연맹체를 형성한 국가. 그래서 중앙에 뭐가 출현한다? 왕이 출현. 그거 줄. 중국과 교류 활발했다. 중국의 동전이 발견되고 있다.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그거 줄. 아까 써놓지 말라 그랬죠. 하나 굳이 써놓자면 명도전이 제일 나오니까 잘 나오니까 명도전만 하나 써놓으라고 하는데 명도전. 지금 줄쳐놔. 명도전, 반량전, 오수전. 이거는 중국의 동전인데 어느 시대에 발견되고 있다? 철기 시대에 발견되고 있다. 무엇을 의미한다?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반영한다. 자, 그 다음에 경남 창원 다오리 줄, 붓줄, 한자 사용 줄, 역사 시대 시작 줄. 이거 아까 또 한 거지. 경남 창원 다오리 유적에서는 붓이 발견됐다. 우리나라는 어느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 철기 시대부터 문자를 사용했다. 한자. 그러니까 이거는 중국과의 교류가 활발했다. 이걸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문자 사용 이후의 시대를 역사 시대라고 했으니까 역사 시대의 시작을 의미한다. 이렇게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자, 그 다음에 청동의 의기와 줄, 그 다음에 독자적 청동문화 줄. 철기가 보급되면서 이것도 아셨죠? 확인. 철기가 보급되면서 청동은 주로 무슨 그릇을 제작하는 데 쓰인다? 의기 제작. 의기는 뭐다? 의식용 그릇.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다? 제사 그릇. 그래서 의기화 현상이라고 한다. 자, 그 다음에 맨 처음에는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지만 시간이 흘러서 이제 소화를 했단 말이야, 우리나라가. 그래서 독자적 청동문화 내지는 토착화 이런 용어가 나온다. 어느 시대에 가서? 철기 시대에 가서. 이 시대에는 어떤 청동 유물이 제작돼야 된다?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줄. 그리고 거푸집은 용범이라고도 하는 건데 청동 유물을 제작하는 틀을 말하는 거야. 자, 그런데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은 반드시 외우시란 말이야. 청동기 시대에는 북방계통의 영향을 받았다. 비파형동검과 거친무늬 거울 물어보는 거. 철기 시대에는 독자적 토착화된 청동문화 물어본다. 뭐다? 세형동검 잔무늬 거울. 비파형동검이 세형동검으로, 거친무늬 거울이 잔무늬 거울로. 그래서 꼭 계속. 토기는 뭐다? 덧띠 검은간 줄. 아까 신경 쓰라고 그랬지? 덧띠가 이때 나와야 된다. 신석기 시대 덧무늬하고 구분하셔야 된다. 심지어는 청동기 최초의 토기는 덧띠 색인무늬도 아니다. 그냥 덧띠다. 그래서 신석기 덧무늬, 덧띠 색인무늬, 덧띠. 그 다음에 거의 검은간은 청동기 시대의 붉은 간토기하고만 구분하면 돼. 청동기 시대는 붉은 간토기, 철기는 검은 간. 별 의미는 없는데 이 단어 바꿔 나오기 때문에 그래, 시험 문제라는 게. 거기까지. 주거생활, 지상가옥, 배산임수, 철자형, 여자형. 이거 아시죠? 철자형, 여자형. 그 다음에 온돌 이렇게 나. 온돌을 이용한 난방. 그 다음에 주거형외, 그것도 줄. 이때는 주거형과 별도로 창고, 공동작업장,
집회소, 공동의식 장소 등도 만들었다. 이렇게.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던 다음 신석기 시대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흑요석으로 만든 석기가 발견되어 먼 지역과의 교류가 활발했음을 나타내준다. 그게 답이야. 신석기를 물어봤는데 주거형 외에 창고 등 이런 것들도 만들었다. 이거는 신석기는 아닌 거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목책을 세우고 환호, 도랑을 파는 등 방어시설을 만들었다. 이것도 신석기는 아닌 거지. 청동기 이후지. 이렇게. 그 다음에 분면은 뭐다? 널무덤, 독무덤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확인하셨죠 지금. 자, 그래서 개관표가 있지만 그 개관표는 큰 흐름을 잡으라고 한 거고 거기 한 60, 70%는 들어간 거지 사실은. 거기다 조금 더 정밀하게 하는 게 지금 광론을 정리하신 거야. 자, 여기까지. 자, 그래서 지금 구석기부터 철기까지 여기에서 한 문제 정도는 나오니까 일단 정리를 하시고 맨 처음부터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만 나중에는 공부하실 때 맨날 선사시대부터 공부할 필요는 없어. 왜 한 문제 나오는 건데 맨날 여기서부터 공부하면 자꾸 시간이 흘러가면 이게 정신력이 흐려져 가지고 나중에 가면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공부를 덜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끊어서 선사시대 역사시대에 끊어서 한 번 하고 철저하게 그 대신 할 때 철저하게 그리고 좀 한참 놔뒀다가 다른 걸 주로 하다가 한 주기적으로 다른 거보다는 좀 덜 자주 한 번 정리하고 또 2집을 하면 한 번 정리하고 그래서 삼국시대부터 해서 조선시대가 이 부분을 항상 집중적으로 먼저 공부하시는 건 좋다. 그러나 할 때는 정확히 정리해 놓는 게 좋지. 자, 이번 시간에 이제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고조선과 여러 국가 형성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